그러면 오늘 성찰액을 쓴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안 되면 어때? 그래도 즐거웠잖아 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조금 많은 의문이 들고 약간 두렵기는 한데 그 마음을 한번 글로, 성찰의 글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한번 써봤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나는 인생의 깊은 혼란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정성껏 쌓아온 나의 루틴들, 독서, 글쓰기, 말하기 연습, 운동, 모든 것이 최적화된 시스템이라 믿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가 알 수 없는 바람에 의해 뽑혀버린 것처럼요. 이 모든 혼란은 몇 주 전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온 매너리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찰하는 글도 조금 더 그냥 읽지 않고 얘기를 하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부딪히잖아요. 이 부분이 성장하는 거라서 너무 이렇게 조금 시력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멀스멀 올라온 매너리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을 하는 것들이 왜 하고 있지? 뭐 때문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네, 좀 한 1년 동안 잘해오다가 그렇게 방황하던 중 불꽃처럼 번지는 어떤 아이디어의 불씨가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초심자로 돌아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해보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주 기계적으로 힘들지 않게 이 모든 걸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책 읽고 그것에 대해서 느낀 바를 글을 쓰고 말로 한번 해보고 나에게 편지 쓰고 운동하고 네 너무 그냥 생각 깊이 하지 않아도 기계처럼 돌아가는 루틴이었는데 초심자로 돌아가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세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세팅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하루 중 거의 18시간을 깨워서 보내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 각도에서 시도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얻은 것은 오직 시행착오 실패 오류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압니다. 이 시기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지금이 성장의 문턱이라는 것을.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은 거기에서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가복제처럼 제가 제 글을 다시 복제하고 네, 아이디어를 복제하고 그 글도 계속 반복되는 그 시점에서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 내가 조금 더 글을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루틴들도 사실은 단 한마디 말을 해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모든 루틴을 시작할 때 좀 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말을 할 때 장황하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그 말의 형태 있잖아요. 그런 스피치 실력을 좀 늘리고 싶다.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마디 해보는 걸로 이 루틴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그것이 줄을 이루고 결국 문장이 되었고 책이 되었어. 그리고 지금의 나를 만든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한마디를 했고 그게 두 마디가 되고 네, 그리고는 어떤 하나의 영상이 되고 그러다 글을 한번 써볼까? 글이 안 써져요. 처음에 했으면. 그래서 한 줄만 써요. 그리고 그게 또 두 줄이 되고 네, 또 진짜 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이 반복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가는 거?
네. 오늘 한 줄 했으니까 두 줄 하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지금 명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그냥 한 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줄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은 결국 시간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초반의 열정만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성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열정, 그 초반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네, 제가 루틴을 보내는데도 한 세 줄 쓰기? 이게 막 5시간, 6시간 걸렸다면 이게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열정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지만 그때 어느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걸 또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과거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좀 잊고 있는 현재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딜레마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력이 조금씩 쌓여가고 모든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 어느 시점에 다시 또 의문이 들어요. 그 매너리즘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매너리즘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번아웃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것이 맞는 걸까?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세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 세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글 읽고 그냥 책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왜냐면 조금 더 나은 실력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과 지금 에너지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결과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내 몸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나는 항상 헬스장에 가면 5시간씩 있었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5시간이 온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힘도 들지도 않아요. 그냥 막 이거저것 해보느라 그냥 5시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래서 그때는 고립이라는 게 대체 뭔지 웨이트 할 때 고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걸 모르면은 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몸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그때 한참 고립이 뭔지 자극이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시기엔 하루 2번 정도 헬스장을 가기도 했어요. 그 결과 없이 의문만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몰입의 시간이 오히려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어떤 열정이자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짜 기뻤나? 행복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몰입의 state of flow, 몰입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 5시간을 앉아 있는데도 이 생각이 들어요. 벌써 5시간 갔어? 또 벌써 1시간 갔어? 이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들이 죄송해요. 제가 한마디만 해볼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들 있잖아요. 매너리즘. 생각해보면 지금 헬스장 가면 예전에는 5시간 만에 느낄 수 있었던 고립과 자극들을 한 5분 만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10분 만에 해낼 수 있는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5년 전에 그렇게 원했던 그 실력이었구나. 그 고립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5시간을 하루에 헬스장에 앉아 있었는데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실력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구나. 지금 제대로 될까?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 의문에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 감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해보는 이 과정이 정말 또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맞아요.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아이디어는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이미 반쯤은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함이 오히려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 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애플립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애플립을 운동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8개월을 해도 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만들 수 있을까? 만들어지기는 할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라, 그냥 해보자. 뭐라도 되겠지. 안 되면 또 어때? 어쨌든 즐거웠잖아. 지금 제가 딱 필요한, 예전에 했던 말인데 지금 제가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잘 될까? 내가 뭘 하고 있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을 조금 떨쳐버리고 몰라 그냥 해보자. 뭐라도 되겠지. 안 되면 또 어때? 어쨌든 즐거웠잖아.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가볍고 단순한 태도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벼움이 성장을 저해하고 제자리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너리즘에 조금 빠져서 자꾸 이런 질문들을 했지만 또 그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질문이 없으면 계속 제자리에만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시 중용을 떠올립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 적당함. 너무 긴장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그 균형. 결국 모든 철학은 중용으로 수렴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즐기는 거? 되면 어때? 안 돼도 돼. 뭐 이런 조금 즐길 수 있는 그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중요한데 또 그렇게 하면 계속 나아가는 동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직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솔직히 명확한 실력은 중용은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8시간이 그냥 정말 화살처럼 가버리는 이 시간이 몰입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즐거운데 왜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어쨌든 하지만 최대한 생각을 끊어내고 단순하게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뇌입니다. 안 되면 어때요? 그래도 즐거웠잖아. 이렇게 오늘 글을 쓴 걸 또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하고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매일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린님 너무너무 오늘도 수고했어요.